자, 주어진 이 식을 x에 대하기 아니라 대한 식이야. 그러면 2차 식이에요. 최고차가 2차니까 맞습니다. 3항식이에요. 맞습니다. 항이 3개니까. 그런데 상수항이 얼마니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건호야, 이 식에서 상수항이 얼마니? 4y와 6. 4y와 6이 아니라 4y 플러스 6. 그지? 어, 응. 왜냐하면 2차라고 했어. x에 대한이라고 했어. 그러면 걔를 제외한 나머지가 몽땅 통틀어서 상수항 처리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x가 아니라 얘는 y에 대한 식이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y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y에 대해서 얘는 몇 차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현서야,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요? 1차식이에요. 그러면 상수항은 얼마예요? 6이요. 틀렸어요. 그치? 민재 대답해보자. y에 대한 식이라고 봤을 때 상수항이 얼마입니까? 3x제곱 더하기 6이요. 그렇지. 그러면 얘를 y에 대한 식이니까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4y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6이어서 y를 제외한 나머지 얘가 상수항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야 문자 없고 숫자로만 된 거 상수항이야 그래버리면 골치 아프다고. 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x에 대한이야 y에 대한이야 이걸 봐야 되거든. 자 그러면 문제를 또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야 얘는 무슨 식이냐면 x, y에 대한 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상수항이 얼마겠니 가르나? 6이요. 그때는 6이라고만 대답해줘야 돼. 그러면 x, y에 대해서 몇 차식이니 가르나? 2차식. 2차식이라고 해줘야 돼. 2차식. x, y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가장 높은 걸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야, xy에 대한 식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 봐봐. 3x제곱 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는 xy에 관해서 몇 차식이야? 건호. 1차식? 1차식? 2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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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는 몇 차식? 차식이요. 2차식? 가륜이는 몇 차식? 3차식. 3차식입니다. x에 대해서요? 3차식이야. x, y에 대한 식일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어설프게 하는 거야. 진짜 모든 거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를 완벽하게 알아서 다 짜맞춰가지고서는 문제를 딱 답을 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지수법칙에서 배웠어. 지수법칙에서 우리가 뭘 배웠니? A의 M제곱, B의 M제곱, 그러면 A, B의 M제곱, 뭐 이런 거 배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어. A의 M제곱, 그 다음에 A의 N제곱, 그러면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야, 지수가 같아? 미시 같아? 요걸 보고 계산을 해줬다고. 지수가 같아? 미시 같아? 이렇게. 그러면 미시 같을 때는 한꺼번에 계산을 해줄 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수끼리 덧셈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착안을 하세요.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x, x, y 3이 곱해진 거거든. 그러면 x, y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가 몇 번 곱해졌어? 그러면은 3번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x, y에 대해서는 3차식이 맞습니다. y에 대해서는 2차식, x에 대해서는 2차식. 제일 높은 거 얘기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주는 거. 책을 다 읽으면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책을 읽어도 밑에 너희가 다 읽었잖아 이거. 다 읽었는데도 뭐뭐에 대한식, 뭐뭐에 관하여 풀어라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그런데 이 책에는 어쨌든 간에 설명이 부실하지만 밑에 이렇게 글씨로 다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왔니 여기서? 아까는 6만 상수항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특정한 문자를 기준으로 봐. 그러면 그 문자를 제외해. 무슨 얘기야? x에 대한 이런 말이 있으면 그 x에 대한이면 그 x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취급한다? 숫자인데 모르는 숫자 취급한다 이 얘기야. A, B, X, K, P, Q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숫자인데 몰라서 그거를 쓴 걸로 취급한다. 즉 무슨 얘기야? X에 대한이라고 하는 그 X와 나머지 A, B, C, D 어쩌고저쩌고 그 알파벳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다 이 말인 거지. 문자는 문자인데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여기 뭐라고 나왔어? 나머지 문자들을 상수로 생각해준다. 상수처럼 취급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알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 돌아갔어. 사진을 거꾸로 찍었더니 오케이. 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수를 빵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n차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차수가 n차야. 무슨 얘기야? 가장 높은 것이 지수가 n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n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차식. 그래서 얘가 항이 지금 더하기 빼기 없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항이 하나 있는 1항식 맞고 1항식은 단항식이라고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단항식 4x제곱 y는 4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에 대해서는 2차식 개수는 x에 대한이잖아. 그러면은 x의 제곱 빼고 4y 이렇게 이해가 되지? 문자 y도 숫자 취급을 해주는 거지. 개수 취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y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 근데 얘가 y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래. 그러면 얘는 y에 대해서는 y가 1차니까 1차식이에요. 그럼 y의 개수는 얼마야? 4x제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xy에 대한 거는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3차식이라고 하고 개수는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아까 읽어라 그랬는데 뭘 읽은 거야? 뭘 읽은 거야? 읽었는데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에는 읽었으면 그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서 의문이 없어야 돼. 읽으면 읽을수록 짜맞춰져야 돼. 그래서 아까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떨 땐 소름이 돋고 어떨 땐 개운하고 어떨 때는 고개가 끄덕여지고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제대로 책을 읽는 거야. 숨막공 라우드, 수학의 바이블, 정석 다 마찬가지로 책을 이런 설명을 읽었을 때의 얘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된다고. 그게 읽는 거야. 읽은 의미가 있는 거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책 읽어. 그러면 책을 막 읽어.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야? 그냥 소리 내어서 읽은 거야. 마치 뭐랑 똑같을까? 너희가 영어 단어를 읽을 줄은 알아. 근데 모르는 단어야. 그러면 영어를 다 읽었어. 해석이 안 돼. 뭔 소리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과연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너희가 한글을 읽었는데 한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거를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 그러면 우리는 수학이니까 한글로 나와 있는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그 한글 속에 다항식, 차수 그러면은 또 여기 차수 또 나오고 뭐 기준, n차 다항식 뭐 이렇게 특정한 문자 그러면 한글로는 특정한 문자지만 얘가 식에서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아야 되잖아. 수학 용어도 알아야 되고 이 수학 용어가 식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순간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한글을 읽으면서 얘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수해력이라고 불러.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식도 해석해야 되고 그림도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선생님이 하브루타에 숙제 냈는데 곱셈 공식을 전부 다 뭐로? 그림으로 증명하라고 했어. 곱셈 공식을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 천개하면 되지.
그런데 곱셈 공식을 그림을 그려서 A랑 A 더하기 B랑 뭐가 다른지 얘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라고 내가 하브루타를 냈거든. 그러니까 식으로도 이해하고 그림으로도 이해하고 그래프나 표로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그게 됐을 때 책을 읽으면 읽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나는 한글을 알고 읽은 거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발음이 잘 안 되지만 한국어 읽기가 쉽잖아? 읽었어. 다항식의 차수는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외국인이 읽었단 말이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개념 설명해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깊게 생각을 하세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example 있지? 얘 한번 보자. 얘는 이제 싹 지우고. 다항식에 대해서 2x 세제곱 y 플러스 3xy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9는 그러면 얘는 항이 내가 밑줄을 친 게 다 하나의 다낭 이렇게 되니까 5항식이야. 5항식. 그지? x가 제일 높은 거는 3차, y가 제일 높은 거는 2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y랑 곱해져 있는 식이 있네. 곱해져 있는 항이 있어. 그럼 x에 대해서는 3차식이고 그쵸? 상수항은 x가 없는 얘랑 묶어준 거. 그래서 y제곱 9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y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9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9 자체가 하나의 상수항으로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네요. 어쩔 수 없어 문자가 있으니까. y에 대하여는 제일 높은 거지 요거. 2차식이고 상수항은 y가 없는 거. 얘가 y가 없지? 얘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x, y에 대해서는 여기 3차 아무것도 없지만 1차 그래서 4차식이고 상수항은 x랑 y 특정한 문자 다 빠지는 거 숫자만 있는 거네에 마이너스 9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야 상수항은 그냥 상자 빼고 숫자 항처럼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고 변수는 그냥 변하는 수라고 생각해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한다. x에 대한 동류항은 x에 대한이니까 x가 있는 것만 기준으로 해줘. 얘 x 한 번, 얘 x 한 번, 그러면 얘랑 동류항 x로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예요? 동류항 계산을 해서 x의 개수가 3y 플러스 4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그치? 이거 동류항이고 y에 대한 동류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y를 빼. 여기 y, 여기 또 y 하나. 그러면 얘는 y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지금 인수분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다 티 팍팍 납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3x. 선생님 여기 x로 또 묶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인수분해 할 때 x로 또 묶을 수 있는데 y의 개수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x로는 묶지 않았어. 그래서 y의 동류항은 이렇다. 무슨 얘기야? 이게 계산할 수 있다. 동류항끼리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보면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 얘는 그냥 읽어보면 돼.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내림차순으로 거의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차수가 기준이 되는 거를 정해서 그러니까 문자를 기준이 되는 걸 정해서 차수가 높은 고차부터 다운되는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것. 다항식을 하나의 문자를 기준을 정해서 그것이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으로 점점 내려오는 거를 내림차순, 점점 올라가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그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내림차순으로 다 하세요. 왜요? 내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답안지에 있는 답과 보기가 편할 거야. 똑같아서. 그치?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다 내림차순으로 했구나. 일반적인 문자도 그렇게 하는구나. 알아주면 됩니다. 밑에 보면 이그젠플 나와 있거든? 얘는 그냥 보면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자, 얘는
되겠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우리가 중학교 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안 했느냐? 했지. 그럼 이거 중학교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뭐가 달라요? 그냥 조금 복잡해. ABC에 대해서 그냥 얘를 뭐 더하기 곱하기 다 해줘보는 거야. 자, 일단 개념만 짚습니다.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를 풉니다. 수학은 무조건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다 풀어야 돼. 가장 먼저 풀어지는 괄호가 뭐냐면 지수야. 지수 괄호가 1등으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산, 우리가 곱하기와 나누기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더하기와 빼기를 나중에 후처리해주지. 선생님,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순서대로 해줍니다.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되지만 나누기는 교환법칙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반드시 계산할 때 동료한끼리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숫자끼리 들어가 있을 때는 뭐 그냥 아까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는 문자 x, y, x 제곱 뭐 a, b, k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동료한끼리만 덧셈 뺄셈 할 수 있다라는 거 해주면 되고 자 보면 이거 뭐냐 이거야. 내가 아까 a 곱하기 b는 우리가 말하는 곱이야 곱. 그런데 곱하기 나눗셈은 a 나누기 b는 뭘로 바꿔? a 곱하기 b분의 1로 바꿔서 곱하기로만 생각을 하라 그랬어. 나누기는 이제 나오면 곱하기로 바꿔서 생각할 거야. 웬만하면 곱하기로 취급을 해줘. 그래서 나누기를 거의 이제 좀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나누기 나오면은 야 바꿔 무조건 바꿔치기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빼기와 더하기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A 더하기 B는 A와 B를 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우리가 차라고 해가지고 많이 보잖아. 근데 얘는 바꾸면 A 더하기 음수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따지면 나누기를 없애고 곱하기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빼기를 더하기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선생님 사칙연산이 아니라 이칙연산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더하기로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있고 빼기로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하기 마이너스 b, b를 음수 처리해서 바꿔서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때도 있다. 하나의 방법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편의상 너희들이 좋은 걸로 하세요. 그 다음에 괄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괄호 벗길 때 마이너스 나오는 거 이해되지? 요거는 이미 뭐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거고 항이 2개든 3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그냥 얘는 아이고 이그젠플 얘는 얘로 나와 있는데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너무 쉬워가지고 체크만 할게. 얘는 가로셈, 얘는 세로셈. 세로셈 할 때 주의할 거 있어요. 우리가 숫자에서 세로셈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소수점 자리 맞추는 거 조심하라고 하거든. 곱하기는 뭐 상관이 없지만 나누기도 상관이 없지만 더하기 빼기 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소수점을 생명과 같이 먼저 맞추라고 얘기를 해. 줄 맞추듯이 먼저 딱 소수점을 맞춰놓고 얘기를 하거든. 얘는 동류항으로 차수를 좀 맞춰놓고 푸는 계산을 좀 연습하세요. 그래서 가로셈도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조심해야 되고 세로셈도 계산할 때 차수 줄 맞춰서 동류항끼리 계산할 수 있는 거. 동류항이 아니면 빈칸으로 떼어놓기도 하니까 그거 조심해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니? 나 뭔 소리인지 여기까지 이해된다. 손 들어봐. 나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내가 여기까지 읽으라고 했고 얘는 읽으라 소리 안 했지. 얘는 읽으라 소리 안 했지. 자, 얘는 위에 이거 너무 귀엽네. 이게 자연스럽게 쭉 돼야 되는데 치다닥 이렇게 돼버리네. 야, 줄여. 위에 있는 이 문제는 너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직접 연습할 거기 때문에 그냥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숫자에서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내가 중학교 개념 설명할 때 맨날 누누이 얘기하는 게
중학교에서 공식에서 성질, 특징, 뭐 이렇게 나와. 뜻, 의미. 그런데 법칙이라고 쓰는 게 많이 안 나와 그랬거든. 그치? 우리가 곱셈 공식 이렇게 하지. 인수분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 법칙, 곱셈 법칙 이렇게 하지 않고 인수분해 법칙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법칙이라고 하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3대 법칙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야. 분배법칙이 왜 안 나왔냐면 뒤에 곱하기 할 때 나오려고 지금 여기는 아이고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배법칙. 그래서 얘가 세 가지의 기본적인 법칙이야. 교환법칙, 덧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숫자에서 성립됐지. 얘도 다항식에서도 동일하게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결합법칙, 숫자에서도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성립을 하는 걸 보였다고. 곱하기도 곱셈의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분배법칙은 덧셈과 곱셈이 같이 나와서 덧셈의 분배법칙, 곱셈의 분배법칙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냥 분배법칙은 분배법칙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 3대 법칙이 있었고 또 다른 법칙이 뭐가 있냐면 지수법칙이 있었어. 지수법칙. 내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지수법칙 걔네가 처음 배우거든. 그냥 다 8가지의 지수법칙을 다 알려줘. 중학교 1학년 때에는 5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8가지를 다 알려줍니다. 한 번 배우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써먹을 수 있어. 그러면 왜 중학교 때에는 5개밖에 안 나오는데 왜 고등학교 때에는 8개 나와요? 지수가 자연수만 돼. 그거는 중학교 거. 지수에 0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분수도 되고 지수가 루트도 돼. 그러면 고등학교 걸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치수에 막 그렇게 되는 것도 허용이 가능해. 그게 다 고등학교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공식이 조금 더 필요한 거지. 그래서 지수법칙 할 때 법칙이라는 말이 들어갔었어. 무슨 얘기야? 무조건 뼛속까지 외워야 돼. 자, 다항식의 이 3대 법칙을 설명을 할 때 전부 다 대문자가 나온다. 그런데 숫자를 표현할 때에는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와 같다. 소문자로 나온다. 우리는 여기서 암묵적으로 많이 이렇게 쓰는 규칙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자라고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숫자는 소문자를 많이 쓰고 다항식을 계산할 때는 대문자를 많이 써줘.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보게 되는 나눗셈에서 우리가 10 나누기 3은 3, 3은 9, 1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10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앞에 있는 3, 몫의 3, 나누기 1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야? A를 B로 나누면 몫은 Q, 나머지는 R.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많이 쓰거든. 근데 다항식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라지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래서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물론 나머지 조건이 있어. 그래서 다항식은 대문자로 많이 쓰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숫자는 규칙을 따져줄 때 일반식으로 따져줄 때 소문자를 많이 쓴다. 이런 거를 알면 이런 게 보일 거야 이제. 그래서 다항식이어서 대문자를 썼다. 요거 파악해주고 교환법칙 자리 바꾼 거 결합법칙 말 그대로 어떤 것을 결합을 시켜주어도 무슨 얘기야? 수학에서는 괄호가 생기면 우선순위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를 1번으로 하고 얘가 2번이 되느냐 BC를 1번으로 하고 A랑 계산한 게 2번이 되느냐 순서가 의미가 없어.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 무슨 말이야? 결합을 시켜줬는데 걔가 T가 아무것도 안 나. 어떨 때 더하기만 쫙 있을 때. ABC 순서대로 있지요. 곱하기가 있을 때도 동일해서 다시 한번 얘가 나올 거야. 자, 문제가 나왔어. 예를 보면 A는 B는 C는 이렇게 2차식이지 3개가 전부 다 2항, 3항, 2항식의 ABC가 있을 때 2개의 항을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다 되는지 직접 확인해봐라 이거야. 그래서
좌변에 A 플러스 B를 해봤습니다. 결과만 볼게. 우변에 B에다가 B가 앞에 오고 A가 뒤에 와서 B에다가 A를 계산해봤습니다. 어차피 동류항, 내림차순 정의를 해보면 이 두 개가 어때? 똑같네? 그러면 아이고 얘가 똑같네? 이게 결론이야. 교환법칙 성립되는구만. 확인을 하는 것이고, 자, 좌변에 A랑 B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C랑 나중에 계산을 또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변 것도 되는지 보니까 B 플러스 C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앞에 거 안 건드렸지? 계산을 해주고요. 이번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시 계산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니 결과가 똑같네. 아, 결합법칙도 성립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준 거야. 이게 쉬울 것 같지? 응.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은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얘는 난이도 하의 증명이야. 하의 증명.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자, 여기 보면 보통 괄호가 있으면 먼저 했다라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괄호로 해준 것과 괄호를 해준 것과 괄호를 해준 것, 괄호를 하지 않은 것의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차이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나는 얘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얘를 했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그냥 똑같아. 의미 없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똑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해줄게. 뭐가 있냐면 얘가 둘이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같잖아. 같잖아. 이거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얘를 등호라고 불러주잖아. 그러면 같다라는 의미의 등호가 무엇이 같다라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무조건 같다라고 보면 안 돼. 원래의 의미는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게 오케이 되고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게 오케이가 되면 우리는 이거를 나중에 배웁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두 개 다 성립됐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하고 필요충분조건은 이렇게 나타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참. 한 줄은 얘들아, 한 줄은 참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간다라는 방향이야. 좌변에서 우변으로 갈 거야 이거고 두 줄을 해주면 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수학은 디테일하고 기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에 다 왔다 갔다가 된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등호야. 얘가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충분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등호다. 그럴 때야 진정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가 교환 법칙에서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같은 거야? 무엇이? 이가 하면 말아먹고 가. 은는 이가 해주니까 결과가 같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결과가 같다라는 거야. 2개 먹고 3개 먹은 거랑 3개 먹고 2개 먹은 거랑은 달라. 내일 체중제인데 신체 검사하는데 나 그럼 오늘 2끼만 먹고 내일 3끼 먹어야지. 몰라. 나 오늘 3끼 먹고 몸무게 많이 나오거나 말거나 지금 배고파. 3끼 먹고 내일 2끼 먹을래. 결과적으로는 5끼 먹었는데 내용이 달라.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어?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법칙, 결합법칙에서 같다라는 건 뭐냐면 내용은 달라. 누가 먼저 할래야. 누가 먼저 할래.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결합법칙을 설명을 하면 결합이 매질 결자거든. 결혼으로 설명해보자. A랑 B랑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C랑 결혼을 해. 이해가 되니? B랑 C랑 먼저 결혼을 했다가 A랑 결혼을 해. 이해가 되니? 그럼 이 세 사람은 다 한 집에서 산 경험이 있는 거야. 자, 엄마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
그런데 왜 안 지워져? 응. 써줄게.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을 낳았어. 이 순서라고 해보자. 그러면 아들, 딸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늦둥이로 또 아들을 낳은 거야. 딸하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나중에 아들을 늦둥이로 낳은 거야. 결과적으로는 자식은 3명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니? 순서가 다르면 야 누가 첫째야, 누가 둘째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 야 우리 집 큰애는 첫째는 딸이야. 큰애는 아들이야. 다를 수 있겠지. 근데 결국은 그냥 딸 하나에 아들 둘이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결과에만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잘 알아두세요. 분배 법칙은 나오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15페이지, 16페이지 있지. 이거 문제 풀어야 되거든. 15페이지, 16페이지 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풀어버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풀이 과정 잘 적으면 되고 문제 풀면 돼. 15페이지, 17페이지 풀어.